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이 느껴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.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. 때로는 자신의 꿈도 접어두고 하루하루를 자식을 위해 살아가죠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저 아이는 나에게 이렇게 무심할까?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저릿하고 눈물이 핑 돌지 않으셨나요? 어느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내가 아들을 위해 밥 한 끼라도 더 해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는 내 생일도 잊어버려요.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. 내가 뭘 잘못했을까? 내가 부족했을까? 여러분, 이런 감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.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. 오늘은 실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5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힘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첫 번째,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하기.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.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죠. 한 60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.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안 해요. 너무 서운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죠. 왜 전화 안 하냐고.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엄마, 바빠 끊어.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어요. 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된다는 거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. 그냥 말만이라도 앞으로 전화할게 한마디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자식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자식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찾아보세요. 예를 들어 말 대신 선물을 보내거나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러 오는 것이 그들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. 자식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솔직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요청해 보세요. 두 번째, 나만의 삶을 찾기.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그 공허함이 크게 다가옵니다. 어느 50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. 자식이 결혼하고 나니까 제 인생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. 나는 누구지?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혼해서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자식의 미래만 생각하느라 우리는 우리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.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. 취미를 가져보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.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행복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 이젠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요? 세 번째,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기.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.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향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. 어느 60대 아버님 이야기입니다. 저희 딸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답니다.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.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고.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. 아빠, 이게 내 꿈이에요.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우리는 자식들보다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. 많은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힘든 경험도 많죠.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 힘든 경험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간섭 아닌 간섭을 많이 하곤 합니다.
하지만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.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자식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? 좋은 경험만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렇게 스스로 경험을 하다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. 예 번째,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기.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은 대부분 대화 부족에서 비롯됩니다.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우리 아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하지만 대화를 하는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대화를 할 때는 말을 길게 해보세요.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이어도 자식이 들었을 때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자식도 나도 서운한 상황이 생기고 마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. 예를 들어, 너 바쁘지? 대신 네가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된다 라고 말해보세요. 말의 길이가 길어지고 명확해질수록 서로 간에 생기는 오해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. 누구나 내 말을 끊는 건 싫어하잖아요. 내가 싫어하는 건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로 배려해주는 대화는 부모 자식 간의 편안함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용서하고 내려놓기.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너무 오래 품고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. 어느 60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. 아들이 제 생일을 깜빡했어요. 너무 서운해서 말을 안 했죠.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늦게나마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. 미안하다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내가 너무 서운한 마음만 키우고 있었구나.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서운한 마음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? 예전엔 그저 자식이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괜히 이런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게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아서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. 하지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자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며 키웠기 때문이죠.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은 돌려받을 욕심을 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? 그리고 만약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날 바로 정리해보세요.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좋습니다.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서 서로 공감과 위로해주는 건 어떨까요? 또한 자식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음을 믿어보세요. 그리고 용서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. 여러분, 자식과의 관계는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 바꾼다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자식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